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분들 또 출연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8월 26일 화요일 낮 12시에 처음 방송되는 스토리온 엄마 파파 육아 공감 토크쇼 맘토닥톡은 엄마들의 편에서 지친 마음을 토닥여주는 토크쇼입니다. 저는 맘토닥톡의 일명 안테나 맘이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22개월짜리 딸아이를 육아를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오아시스를 맞는 것 같은 저를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위로가 많이 되고 공감을 많이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은입니다. 맘토닥톡에 제가 앉을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일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아들 둘이 있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딸들이면 제가 앉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 경험을 여기 계신 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해도 된다는 자신감을 좀 갖고 있었고요. 시대가 좋아서 이제 엄마들도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제가 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게 너무 행운인 것 같고 생활하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 프로그램 제의에 응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엄마를 어떻게 토닥토닥 할지 많이 궁금해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샤론이라고 합니다. 저도 30개월 딸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애가 자라는지 그냥 자라는 것만 봐도 신기한데 늘 걱정하는 고민맘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격하게 공감하고 위로받고 또 이런 방송과 함께하면 아이를 둘, 셋 낳을 수 있겠다 하면서 일단 못해요.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철이고요. 심리학 전문가고요. 그리고 또 심리학 박사기도 하고요. 소아청소년 쪽을 주로 했었었고요. 근데 소아청소년들에 대해서 소아 쪽만 딱 나눠서 본다면 소아는 곧 엄마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아기들 쪽으로 너무 타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마에 대한 심리를 완전히 배제를 해버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마음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분석도 해주고 그리고 또 조언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CJEN의 맘토닥톡 담당 PD 이재진입니다.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와이프한테 엄마 편파 방송을 한다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요즘 눈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하지 이런 거나 기획한다고. 근데 저희 와이프도 보면서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육아 때문에 고민하고 지쳐있는 엄마들을 좀 토닥여주자라는 취지에서 기획이 됐고요. 기획 단계에서 실제로 저희가 접했던 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엄마들이 육아라는 키워드에 있어서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을 받는가 하는 데이터였는데 엄마들의 90%는 육아는 스트레스다 라는 결과하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충격적이었고요. 육아는 당연히 행복이다 라고 인식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엄마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육아는 스트레스다 라는 결과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까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 기존의 육아 지침서든 육아 솔루션 프로그램들이든 다들 결국 보다 보면은 엄마가 잘해야 애가 잘 되지 라는 맞아. 논조였던 것 같아요. 많이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내 아이한테 문제가 있으면 엄마의 문제구나 라고 엄마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게 곧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저희만큼은 그러지 말아보자. 우리는 무조건 엄마 편에서 엄마 편을 좀 들어주고 기존의 솔루션보다는 엄마의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라는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네.
잘했어요. 최근에 있는 아빠 육아 프로그램들은 철저히 이제 아빠 육아 중심적인 거고, 저희는 아빠 육아는 엄마가 편해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고요. 엄마가 편해질 수 있는, 엄마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출연자들, 특히 지금 다 경험을 하고 계시고 경험을 했던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주변의 상황들 그리고 본인이 경험했던 이야기들, 이런 토크들이 오고 가면서 재미 포인트가 분명히 지금 녹화 2회분 했는데 있었고요. 예, 또한 저희는 좀 색다른 솔루션을 주다 보니 기존의 엄마들에게 막 엄마의 희생이 기반이 돼야지만 아기가 바뀌는 그런 솔루션들이 아니라, 정말 좀 다소 황당하더라도 엄마가 그래 나도 저 정도로 가볍게 우리 아이에게 한번 해볼까 라는 접근들, 그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 방식들이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송상에 재미있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크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 방식에 대한 특별한 차별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사연들 중에서 직접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엄마 한 분에게는 저희가 엄마 구조대라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투입돼서 엄마가 좀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온다라는 형태의 VCR이 들어가 있고, 그걸 또 기반으로 토크를 풀어가는 형태 정도입니다. 모성 본능은 정말 본능인 것 같고, 제가 물론 아이를 키우면서 초인적인 저를 발견할 때들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내 아이가 아니라면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절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 나에게도 있구나 하면서 저한테 놀랬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틀어서 육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매 순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그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육아인데, 이 육아가 사실 너무 아이는 생명 너무 소중하고, 막 이제 내 아이 피부치의 어떤 그런 모성의 정, 막 이 내 분신갓도 같은 그 존재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인 희생을 처음에 강요받았을 때 그런 부담감을 이 프로그램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솔루션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감인 것 같아요. 이게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 화면을 통해서 내 얘기를 해주네, 내 느낌을 표현해주네 라는 그런 공감에 대한 위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법을 제시한다라기보다, 물론 프로그램 안에 그런 장치는 다 되어 있지만 저희들의 역할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아이를 좀 키워 이제 놨잖아요. 큰아이 지금 12살이 됐으니까 이런 경험들을 매회 다른 그 주제 속에서 토크해내는 게 제가 맡은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는 분명히 친구로 다가갔는데 자꾸 저보고 엄마로 다가갔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던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과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좀 맞물려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좀 좋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상황이나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살이 돼서 이렇게 생활했던 것들이 그게 저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가서도 교복 입은 학생이어도 엄마인 걸 부인할 수 없듯이 그냥 저의 그런 개인적인 노하우나 느낌, 아니면 제가 약간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맘토닥톡에서는 그런 노출시켜볼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홍은희 씨 말대로 모성은 정말 그야말로 본능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제 변비에 시달리는 제 딸의 똥을 손으로 뽑아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엄마가 아니고서야 이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정말 엄마가 됐구나. 내 마음속에 정말 이 깊숙한 이 모성이 있구나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모성은 본능이지만 저라는 인간의 어떤 인격의 성품의 인내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육아로 인해서 그 한계에 도달하고 폭발하는 경우는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엄마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얼떨결에 엄마라는
자격을 위치를 하나를 부여받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그런 실수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부닥치는 여러 가지 좌절감이나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저를 행복하게 하고 저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육아가 아닌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이 쇼핑이에요. 네. 저한테 모성은요, 사실 저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모성이 정말 생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때는 일부분이었고 전 되게 얼떨떨했거든요. 언니처럼 어린아이 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얼떨떨함이 있었는데 이제 모성이 조금씩 생겨나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모성애를 좀 더 강요하게 되는 이제 사회적인 시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모유를 더 먹이지 않으면 모성이 조금 부족한 엄마인 것 같고 이런 거에서 좀 혼란을 겪고 뭐 그래서 길게 먹이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좀 같이 토크를 하면서 더 이제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키워보니까 특별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특별한 거를 약간 생각하자면 아이가 하나인 집이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남편하고 이렇게 연애하던 사이에 부부가 돼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상대에게 올인했던 걸 아이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그 서로 좀 안 좋은 영향이 서로 가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근데 너무 유별나게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고 또 저희 그 부부의 특성상 되게 이렇게 예의 범절을 중요시하고 거의 그 교육의 그 중심이 인사하는 거에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죠. 육아에서 어떤 유모차를 쓰고 뭘 먹이고 뭐 이제 뭐 특별히 질환이 있어서 가려야 되는 아이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가르치는 그런 육아법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약간 일부에서는 연예인이라서 되게 특별한 교육을 할 거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남들 하듯이 이렇게 자라나는 게 그 아이가 자라났을 때부터 훨씬 영향이 좋을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모습 많이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곤란해요.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은희 씨는 두 아이의 엄마가 돼서 그런 적당히 이제 그 욕심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이제 적당히 키우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정답이고 진리다라는 걸 터득을 했는데 저같이 이제 뭐 첫 아이일 경우에는 온갖 그런 정보들의 좋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그런 욕심과 욕망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제가 굉장히 고단함과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돼서 적당히 정말 그 은희 씨 말처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지혜롭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의 어떤 뭐 정서와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요즘 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저기 이제 뭐 학원이라든가 뭐 그런 교육 그 매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뭐 보내거나 선생님을 불러서 공부하는 그런 엄마들을 제 주변에서도 또래의 엄마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제가 또 특히나 이제 예능인으로서 개그우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이의 눈높이에서 진짜 그야말로 유치하게 재미있게 뒹굴고 뛰어노는 것이 아이 정서에는 가장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엄마도 아이도 즐거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20년 동안 그 개그우먼으로서 쌓아둔 모든 개인기와 기술을 아이에게 다 쏟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동화책을 읽어줘도 제가 읽을 때는 괜찮은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읽어주면은 아이가 저는 감정 잡고 막 연기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동화책 읽을 때. 아이가 저희를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좀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저도 노하우가 없어서 사실 이 프로그램에 더 기쁘게 참여하게 됐고요. 늘 걱정, 고민하면서 애가 잘 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하게 되고 인터넷 찾아보게 되고 주변에 어떤 얘기 들으면 솔깃하고 막 낙담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막 이랬는데 지금 언니들 말씀하신 이런 노하우를 좀 찾아가면서 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괜찮아 하면서 그러고 이제 그게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귀를 좀 닫을 줄 알아야 아이가 맞아요. 산으로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역시. 맞아요. 아니 근데 워킹맘이 고마워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만큼은 육아에 좀 벗어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변명이 통하는, 핑계가 통하는 그런 탈출구가 있다는 것도 굉장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일한 만큼 그 시간 동안 아이랑 같이 못 있어주는 거에 대한 미안함도 분명히 있고, 대신 그 미안함을 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건 엄마의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거 역시 이제 저도 막 엄마 가지 말라는 그 울부짖음을 무시한 채 카니발에 몸을 싣고 촬영을 가고 밤을 새고 뭐 이틀 못 들어가고 그런 적도 있지만 그 당시엔 되게 힘들고 미안한 게 큰데요. 다 그게 지나고 보니까 엄마의 일을 한다라는 걸 아이가 좀 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분명히 같이 해주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데미지는 있어요. 그게 이제 워킹맘들의 공통적인 그런 부분일 텐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물론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집에 계속 이제 있어주고 옆에서 케어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아이가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크고요. 근데 이제 서로 같이 안고 갈 수 없다면 그 중간에서 가장 그 좋은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제일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쉬고 일하고 들어가서 내 시간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는 저도 일하면서 가장 큰 불만이었어요. 특히 연기하는 동안은 제 개인의 감성도 좀 챙길 시간이 필요했는데 집에 가면 바로 엄마, 아내, 며느리 이런 제 그 위치에서의 그런 부담감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은 힘든 순간도 있었고 아 너무 일찍 결혼했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제가 그런 남들보다 5년, 10년 정도 빨리 그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제가 얻은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느낌들을 좀 공감을 시키는 게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워킹맘 나름대로의 자기에 대한 일에 대한 열정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완화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아이 양육에 대해서 특별하게 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예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맞벌이 부부고 워킹맘인데 아이에게 뭔가 집중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집에 같이 있는 시간들이 작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이에게 제대로 된 양육을 해주지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자꾸 음식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들을 자꾸 자기가 원해주는 선물들을 사준다든지 그래서 아이가 품행에 대한 품행장애가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으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먹는 것들을 함부로 먹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만 사주게 되기 때문에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건강식보다 좋아하는 것들을 사주니까 아이들이 비만에 걸리고 성인병에 노출된 경우가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 일단은 그건 나중에 얘기고 사실은 감성 교육을 하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홍인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아이가 명확한 선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철학적으로 예의에 대한 명확한 철학, 부모를 존중하는 명확한 철학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은 워킹맘이 됐든 아니면 진짜 양육을 하는 이제 전업주부가 됐건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엄마가 양육을 해줘야 되는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맘투닥톡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0세에서 36개월까지의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사실 엄마가 상당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발달 과정이 이 36개월 동안 다 하나씩 이렇게 쪼개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달 한 달 사이 다 쪼개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한 달 한 달 사이에 딱 발달 과정들이 다 틀려요. 공포를 느끼는 발달 시기가 있고 먹는 거에 대한 발달 시기가 있고 시각에 대한 발달 시기가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그러나 부모님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엄마가 양육에 대해서 너무 방치를 해버린다면 그 발달 시기가 살짝 넘어가 버리거나 체크가 안 될 때가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사례를 보면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3살, 4살 때까지는 아예 엄마가 양육을 하거나 주 양육자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 양육자를 엄마만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북유럽에는 프렌데이지라 그래서 아빠와 같은, 친구와 같은 아빠, 그리고 엄마와 같은 양육자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해서 아빠가 양육을 하는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 양육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사실 엄마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너무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뭐 킹맘을 대변하는 저희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일단 같이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로서 우리는 동지라는 느낌을 많이 심어주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지금은 잠시 육아에서 벗어나 있잖아 이런 생각으로는 한마디도 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그런 얘기 합니다. 일하러 나온 게 휴가야. 그런 얘기를 우스갯 진담반 농담반 섞어서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나와 대표로 앉아있는 만큼은 그분들 대신해서 입이 되어서 창구가 되어주고 싶은 저희 그런 역할이거든요. 글쎄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저 사람들은 연예인이라서 저렇게 꾸미고 관리하면서 방송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약간 그런 느낌에서는 글쎄 얘기할 수 있는 논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맘토닥톡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내지는 의무, 책임은 그분 집에 앉아서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답답하고 얘기할 곳이 없고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런 정답은 아니지만 몇 가지의 그런 답을 예시해 줄 수 있는 저희는 그런 역할로 이 프로그램에 임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 1회를 아마 시청을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저희 프로그램이 뭐 우아 떨고 앉아서 뭐 정보를 제공하고 뭐 화려하게 옷을 입으며 뭐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고 엄마로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충은 어느 누구나 뭐 지위나 그런 뭐 경제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그 고충은 다 똑같이 겪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엄마 편에서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요. 뭐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우아한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어느 누구나 보면서 고개 끄덕이고 또 웃으면서 또 즐겁게 시청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뺑이를 치는 그런 모습이 공감을 갖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실제로 집에 가서 아이와 뒹굴 때는 그렇게 뺑이를 치면서 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모두 다가. 근데 그런 그 진정성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가식이 아니라는 걸 아마 시청자분들, 대중분들은 충분히 그걸 분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거에 대한 그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진정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뭐 꾸며서 얘기하고 지어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이 육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속내 실제로 있었던 그런 고충과 뭐 이야기들을 얘기하다 보면 충분히 그게 진정성이 전달이 될 거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뭐 여기서 섭외할 때 저희 우선적이었던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 만나겠지만 정말 이분이 육아를 진짜 해봤구나 안 해봤구나를 저희는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30분만 얘기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아줌마가 키웠는지 본인들이 정말 육아에 직접 참여해서 키웠는지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뽑은 거고 그 우려하시는 저들의 라이프와 우리의 실질적인 라이프 갭이 있어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오히려 역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저런 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고충을 겪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아마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삶을 살 것 같으나 우리랑 똑같아. 똥을 손으로 잡아 빼고 있었어. 혜진 씨도 뭐 그런 공감들 얻으면서 아마 그런 걱정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뭐 육아든 뭐 가사든 분담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 번씩 좀 그런 도와줌이 많이 필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남자들의 그런 어떤 손길 같은 것이 여자들 눈에는 아직도 좀 서투르고 부족하지만 또 잘한다고 칭찬해야지 더 또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나면 꼭 한 번 더 손이 가게끔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참 감사하면서도 예, 조금 부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사랑합니다. 저도 신랑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관여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가끔 제가 너무 서운할 만큼 딸을 네, 딸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각별해가지고 기저귀 하나 부르는 것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편입니다. 그런 게 피곤한 거야. 근데 저는 오히려 좀 그 역으로 가끔 정성호 씨가 이제 역할이 이제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가끔 이렇게 좀 흔들릴 때가 있는 게 물론 그거 공감하진 않지만 왜냐면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애가 너무 좋으니까 일 끝나고 또 막 와가지고 바쁜데 와가지고 또 애랑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육아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 잠깐의 또 그 고충을 또 와가지고 또 놀아줘야 되니까 좋아하니까 해야 되는 그런 남편에 비해도 조금은 공감이 되기도 하는 저희 남편입니다. 저는 남편이 많이 도와주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했을 때 이런 정말 주변에 다른 아빠들을 보면 와 정말 많이 벌어오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안 도와주시는 아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육아에 있어서는 분명히 엄마가 해야 할 역할과 아빠가 해야 할 역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랬고 아이 키우는 건 순전히 엄마의 몫 그리고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는 아빠의 몫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면 지금은 그 경계가 좀 모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엄마가 전업주부여도 아빠가 집에 와서 아빠가 해야 될 칸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놀아줄 수 있는 부분과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스스로 기뻐하고 해주는 거에 되게 좀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되게 그 운도 따라줬다고 생각하지만 육아에 있어서는 정말 100점인 아빠 하지만 가사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육아만 도와주는 것도 아주 만족하고 그리고 그 특별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부분 어른을 공경하고 인사하는 거 그게 몸에 배이게 하는 게 좀 약간 트러블도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군대식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막 이런 게 근데 또 그거 역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통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남편이 그런 처를 가지고 교육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좀 때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묵묵히 좀 보는 편이고요. 그 서로 양보하고 이런 부부 간의 교육에 대해서 좀 인정해주고 나랑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저걸 왜 저렇게 하자 하면 정말 싸움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나랑 좀 방식이 다르지만 그게 진정성 갖고 있다면 아이들은 분명히 그게 먹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제가 한 13년 정도 결혼 생활 하면서 느낀 거는 서로 존중해주고 좀 이해해줘야 되는 게 그런 교육에 있어서도 육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애들은 그냥 뭐 지가 밥상 차려서 공분이 앉아서 먹지 않잖아요. 사실은 엄마들이 그냥 밥상 차리는 거 특히 이제 이유식 때 유아기 때 그 아기 그 음식 만드는 거에도 사실은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 그 요리하고 이러는 거에 뭐 능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에도 막 음식 하나 만드는 거에도 진땀이 나고 거의 뭐 한 넋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한 두서너 시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밥을 이제 앉혀서 먹이면 그때부터 정말 안 먹어.
공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인 이유식을 더 안 먹는 게 애들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 먹일 때마다 온갖 개인기와 과도한 리액션과 칭찬을 이렇게 발산을 해야지 겨우 한 수를 뜨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또 국 같은 거, 된장국 같은 거 다 엎고 뭐 바르고 문지르고, 그래서 그 집을 거의 뭐 아수라장으로 매 끼니마다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정말 어떤 이 인격과 성품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 아마 뭐 거의 모든 엄마들이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또 아기가 또 잠을 또 낮잠을 좀 잘 안 자려고 그래서 낮잠 재는 거에도 굉장히 이게 힘든 고충이 있었는데, 애가 카시트에 앉으면 또 잠을 잘 자요. 그래서 낮잠 잘 시간만 되면은 그냥 하염없이 차에 태워서 한 2시간을 그냥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런 어려움들이 막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릎 사이에 아이 딱 끼워놓고 강요하는 경우도 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잘못되는 건 또 이렇게 방에 구석에 반성 의자 만들어 놓고 아이들 앉혀놓고 울고 죄송해요 얘기해야 내려오게 할 수 있고, 그게 사실은 아이가 정말 반성을 해서 내려오느냐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냥 내려오는 구조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사실 몰라서 이제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음 토닥토고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엄마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못된 정보로 아이가 잘못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양육이 엄마가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문제를 좀 한번 바꿔보자, 뭐 이런 취지가 아마 가장 강해서 저도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한 10개월이 됐어요. 10개월이 되면 7개월부터 한 10개월 사이에 아이들은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발달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사실은 불을 켜고 끄고 이거에 따라 공포를 느끼는데, 엄마는 그걸 모르고 TV를 켜놓고 아이를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공포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꺼라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직접 끝나면 그냥 행동 양육이 되는 거겠지만은, 사실은 감성 양육은 아이들이 타고난 기질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기 위해 이제 뭐 엄마 아빠 이제 마찰에서 싸웁니다, 그렇죠? 싸우는 아이들 모르는 것 같죠. 근데 그 감성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36개월 이전에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이라든지 마찰이 많았던 가족, 그리고 마찰이 많아서 아이가 이제 뭐 방치가 됐다고 했을 때 아이는 100% 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중독이든. 그리고 엄마가 발달 과정이 잘 모르고 TV를 틀어주거나 휴대폰으로 36개월 된 아이에게 계속 보여준다면, 빛과 색은 게임 중독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성이라고 해가지고 엄마들이 사실은 뭐 안아주고 이런 것들도 감성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행동 양육에 대한 발달에 대한 감성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감성 교육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빠가 놀아줘야 될 것들은 놀이 행동이라고 그래서 그 나이에 아빠가 놀아주지 못하면 또 심리적 문제가 생깁니다. 엄마는 교육 환경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책을 읽어준다든가 안아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감성 교육이고, 아빠의 감성 교육은 아이를 들었다 놨다, 그렇죠? 그리고 세게 안아줬다가 풀어줬다가, 그리고 또 같이 걷고 하는 행동들이 감성 양육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겁나게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아빠가 그런 행동들이 없었다, 엄마만 양육을 했다 그런다면 이 아이가 성장 후에 성격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한 사람 한 사람 또 다 성품들이, 성격들이 좋아서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육아라는 공통 분모, 공통 주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예전에 아기 낳기 전에는 괜히 막 낯가리고 뭐 우아 떨고 막 이렇게 새침하게 행동했는데, 애 하나 낳고 나면 애 가진 엄마 또 도토리 애기 보면은 어머 몇 개월이에요? 안녕! 괜히 이렇게 애기 목소리 내면서 접근하게 되고 이런 그 친근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육아라는 공통 화제가 저희를 벌써 그냥 뭐 여러 번 몇 회 본 것 같은 편안함으로 유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30대 중반에 두 아이를 둔 엄마라는 사실이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프로그램에서는 좀 더 프로페셔널하고 막 진행도 더 깔끔하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전문 진행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얼굴이나 말로 이제 여러분께 전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학교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여기에서 제가 실제 생활에서 두 아이 키우면서 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저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아 오늘도 미션 컴플릿 딱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하루를 이렇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근데 저도 프로그램 임할 때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아 나 여기서 임무수행 여기서도. 근데 그런 역할들을 좀 요즘 시청자분들이나 이 제작진들이 좀 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슈퍼우먼은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게 사람이다. 전 또 엄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힘들고 그런 순간에도, 그리고 또 힘이 나는 건 남편보다 아이들이잖아요. 그럼요. 아니니? 네,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기쁨을 줬다는 건 제가 몸으로 부딪히고 힘든 그런 시간들도 다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그냥 자라주지 않고 안 아프고 자라는 아이 없고, 그리고 육아는 100%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엄마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저 힘든 날도 되게 많았지만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육아는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25세까지. 왜냐면 뇌 발달이 다 되는 시기가 여성은 평균 한 25세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남자는 0세에서 50세 정도. 40까지. 네. 그러니까 좀 늦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0세에서 남자들은 한 40 가까이 될 때까지 뇌가 100% 발달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우습게 얘기지만 어쨌거나 양육에 대한 부분들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양육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 양육자가 있고 보조 양육자가 있습니다. 아빠가 주 양육자가 될 수 있고 엄마가 주 양육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시기는 0세에서 36개월. 이때가 사실은 아기의 발달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0세에서 36개월로 잡고 마음 토닥토닥이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 저만 해도 엄마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상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생긴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엄마로서의 자부심이 있고, 또 엄마들은 그야말로 응원받고 존중받아야 될 마땅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엄마들에게 위로와 또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약간 발끈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아침 프로그램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의 모습 나온 남편이 정말 저분은 세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 낳고 저렇게 살다 보면 다 여자들은 저렇게 돼. 그렇지. 라고 저도 모르게 그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변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끔 저한테도 남편이 당신 요즘 좀 세 보여 라고 얘기할 때 되게 섭섭했거든요. 근데 세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엄마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사실 남성 여성 역할 반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자의 목소리가 커지긴 했지만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가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세 보이는 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좀 더 으쌰으쌰. 저는 가끔 저희 프로그램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엄마 편 들어주고 엄마한테 자신감을 더 불어넣어줘서 엄마한테 더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뭐라고 하고 구박하고 아니면 이건 너가 더 잘해야지라고 강요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약해져서 못할 수도 있지만 더 잘한다 막 북돋아주면 엄마 힘내야 돼 막 이렇게 편들어주는 게 오히려 엄마를 더 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는데, 엄마에 대한 자신감보다 당연히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엄마 편을 들어야 된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니 얘기처럼 저도 점점 세지고 있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둘째를 임신을 했는데 지금 13주거든요. 그래서 저
더 자신감 가진 센 엄마의 모습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가지면서 더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더 나이 둘의 엄마가 좀 더 세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더 이제 엄마 편 열심히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진행하면서 이제 센 엄마분들의 말씀을 드리니까 맘투닥톡이 확실히 엄마들의 편에서 유쾌하고 또 시원한 토크를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는 26일부터 매주 화요일 낮 12시 그리고 밤 11시 30분 이렇게 두 차례 방송이 됩니다. 맘투닥톡에 애정 어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맘투닥톡 공동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